네, 안녕하세요. 성한스타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주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미국은 인프라 법안과 이제 복지 법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에 붙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원 표결이 27일 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유는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인프라 법안 합의가 돼 있는데 이 복지 법안은 3조 5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로 공화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프라 법안과 복지 법안을 동시에 이제 가결한다는 이제 통과시킨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0일로 연기했으니까 지금 오늘 내일 해서 잘 대화를 해봐야겠는데 이 부분을 그럼 3조 5천억에서 축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부분 통과를 할 것이냐 이 과정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표결에 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산 부분에 편성이 있어서 이제 확정이 안 돼서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가 있다.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낙관주의자다.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이 3조 5천억을 우기기보다는 축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분 통과, 일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룬다. 이런 개념도 나오고 있는데 부분 통과보다는 축소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가가 벌써 70달러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뭐 1달러 한 1.5달러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지난 한 7월에 고점 기록한 부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7달러도 넘어서 이제 80달러를 넘어가느냐에 대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80달러 도전할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100달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90달러는 넘고 100달러 넘을 수도 있다. 적어도 돌파 시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케인 영향으로 해서 이제 먼저 불거졌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뭐 벌써 뭐 1.7%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1.5%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뭐 야금야금 뭐 국채 금리도 올라오고 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번에 튀어 올랐다라는 부분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슈는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반등 구간에 나와서 1차 목표치 정도까지는 잘해줬습니다. 이 헝다 이슈로 해서 밀렸던 구간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쉬어도 되는 구간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쉬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도 되고 아예 올라가서 위에서 쉬어도 된다. 위에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는 잘해줬고 나스닥은 전일부터 살짝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60일선 터치 정도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오늘 급락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이런 국채금리 상승을 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술주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00포인트 바로 회복하면 좋겠지만 회복 시도한 것만 해도 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나스닥을 잘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다시 한번 61선 이 14,800 구간 이탈하는지 그리고 이탈했다고 해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지 이런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하게 밀리는 것보다는 이 14,800 정도 흔들기 정도만 하고 회복돼서 어제처럼 이제 저점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인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지법안 쪽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뭐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해서 뭐 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까지 뭐 무리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셧다운이 나오기 전에 해결해 보려 할 것이고 셧다운이 되더라도 빠르게 뭐 일주일 안에 해결 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트럼프처럼 우기지는 않을 거다. 그 정도로 막무가내로 나가진 않을 거다 정도로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또 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발 이슈로 해서 한 차례 출렁거렸는데
헝다는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내일도 뭐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용 석탄 때문에 이 전력난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호주랑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발전용 석탄의 50% 이상, 거의 많게는 뭐 60% 될 때까지도 있는데, 이게 호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중국이 호주한테 좀 강수를 뒀더니 호주는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한테 안 팔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네 석탄 수입 안 하면 니네 뭘로 먹고 살래? 라고 했더니, 우리가 안 팔 테니까 그럼 니네가 잘해봐라 중국 했더니, 중국이 지금 전력난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뭐 미국 기업을 비롯해서 포스코, 오리온,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이 멈추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잘 보면은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크게,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크게 뭐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 규제하면서 길들이기 하면은 항상 타겟이 되는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홍콩 H 증시 같은 경우도 과하게 헝다 이슈까지 해서 같이 밀렸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이 홍콩 증시도 오늘은 뭐 크게 뭐 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전력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국 쪽, 중화권 쪽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한데,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난으로 해서 이제 셧다운이 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 이제 이 셧다운에서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오늘 존재하면서 장중에 밀어내리고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다른 뭐 주식을 매도하거나 해서 장기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선물만 매도해서 단기적으로 뭐 하락을 이끌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뭐 매도가 일부 나왔는데, 뭐 크게 뭐 장 마감 동향에서 크게 뭐 매도 수량을 줄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마감 동향에서 뭐 크게 뭐 매도 수량을 크게 뭐 줄인다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장중에 뭐 거의 뭐 13,000 계약 가까이 매도하긴 했는데, 일부 줄인 거라서 한 6, 7천 계약 정도까지만 매도 규모를 줄였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매도 규모를 줄이는지 아니면 더 쌓아나가는지. 2만 계약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이제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고, 3만 계약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확실하게 고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제 트레이딩을 짧게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동향은 장중에는 상승 포지션인데 장마감 동향의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콜매도 풋매수로 해서 둘 다 하락 포지션이죠. 근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선물 쪽으로 해서 누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주식이 아닌 선물로 눌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100포인트 구간 아래로 내려오면은 기존부터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고, 대신 3150 회복되기 전까지는 코스피는 계속 약하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아직까지 약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딱히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약한 구간에서 뭐 지금 이슈가 좋은 게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이슈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장에서는 그냥 악재도 아니고, 악재는 해소하면 되죠.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복지법안 같은 경우 표결로 해서 통과가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헝다그룹 같은 경우도 이 이자 지급이 안 돼서 문제인데, 이자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해결이 되는 것이죠. 또 중국 내에는 지급을 하는데 뭐 달러채는 이제 지급을 안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라도 해결이 돼야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뭐 굳이 코스피에 집중해서 뭐 강력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을 보는 게 낫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잘 버티다가 오늘은 한 차례 맞았습니다. 이게 2차 전지주가 그동안 지수를 좀 많이 끌고 왔었는데 2차 전지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헝다발 이슈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헝다 이제 전기차 기업이죠. 헝다 자동차가 국내 업체들에도 대금 미지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쉴 때가 됐어요. 2차 전지주들 많이 올랐으니까 쉴 때는 좀 쉬어야겠죠. 거기에 북한에서 또 오늘 새벽 6시 40분경에 발사체 뭐
발사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현재 정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미사일인 거죠.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부분도 약간의 리스크인데 기존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썼을 텐데 오늘도 이 미사일 때문에 아주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핑계거리 정도 삼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들 좋은 모습 보이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월말 효과 기대하시는 분들 지난달에 이미 설명드렸죠. 수익률이 안 좋을 때 월말에 이제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수익률을 맞추게 하는 구간 나올 수 있다라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월말 돼서 갑작스럽게 끌어올리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특히 코스피가 지난달에 월말 말일날 갑작스럽게 끌어올렸죠.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윈도우 드레싱이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을 내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추세가 반전되고 10월에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이제 뭐 하반기 4분기에는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윈도우 드레싱으로 올라온 부분에서 휴식을 취할지언정 다시금 회복이 돼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 나온다라면 뭐 내일에서 모레 사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중국과 미국 쪽에서 이슈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빠르면은 오늘 이제 마감쯤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요게 빠르면 이 정도, 늦으면은 이제 모레 정도를 봤는데 뭐 현재는 아직은 이제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미국에서 저 사회복지법안에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대외 이슈 정도는 알고 가시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약하다. 이 17,000원대 중반까지만 올라오면은 밀리고 중반까지 올라오면 밀리고 하는데 지금 은근슬쩍 이렇게 우상향하는 밴드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밴드를 만들어가고는 있어요.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줘야 되는 그럼 그 다음 목표치는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78,000원 중반대가 되겠죠. 이 갭 정도는 다시 한번 메우는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78,500을 건드려 줘야 이 구간을 회복할 수 있고 여기를 회복해야지 그나마 조금 나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2,500원 구간 회복할 때까지 이 구간까지 이 아래선은 뭐다 다 약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뭐 테이퍼링 기대는 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국채금리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금융주를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같은 게 올라오면은 추후에 금리 인상이 좀 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 금리 인상 수혜주는 금융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대마진 쪽으로 해서 뭐 가장 강력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은행주 같은 경우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올라왔죠. 대장으로 해서 이제 뭐 5만 원 중반대를 다시 한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번 노리다가 슥 밀렸는데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5만 5천 원 구간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KB금융도 좀 살아나는 모습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반기에 2차례 정도 금리 인상 이주열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올렸으니까 한 차례가 더 남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B금융이라던가 이런 은행주, 뭐 하나생명을 비롯한 이런 생보사들, 하나생명도 아래에서 벅벅 기어다니다 이제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손보사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을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DB손해보험 계속 강조해드렸죠. DB손해보험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이 51,000원 돌파할 때 이 구간 넘어가면서부터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 55,000원 넘어가면은 55,500원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6만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6만원 회복하면 또 6만원 중반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서 DB손해보험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금리 인상기에는 이 금융주들이 좋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는 안 보는 게 맞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벌써 70달러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건 S-오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제마진이랑 마진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S-오일이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올라오고 그 뒤에 GS,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9만 원 회복되는 거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10만 원까지 회복되면은 이제는 S-오일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하반기에 뭐 80달러 내년에 90달러, 100달러를 간다라고 하면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S-오일은 꾸준히 이제 봐야 됩니다라고 9만 원 돌파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11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 유가가 올라가면 천연가스의 가격 인상도 기대감이 항상 있죠. 그래서 뭐 SH에너지화학 그리고 뭐 테마성으로 볼 때 이 SH에너지화학이나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랑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데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는 어제 움직였고 오늘은 SH에너지화학이 움직였다라는 것. 여기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뭐 강력한 모습, 이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1,000원 요 돌파가 중요했는데 이 구간을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이제 65,000원 회복할 때부터 이 구간 회복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65,000원 회복해서 안착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OCI는 앞으로 뭐 10만원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10만원 돌파하면 13만 5천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15만원대까지 왔습니다. 65,000원대 여기 돌파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뭐 2배는 그냥 훌쩍 넘어서 2.5배 정도가 2배 반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요한데 거의 뭐 마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까지 내려왔다. 거의 잘 이러다 적자 행진을 보일 정도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OCI가 어려웠는데 이제 신장 위구르종 얘기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회복되고 하면서 OCI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리던 게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태양광 관련주 하면 OCI하고 함께 볼 게 하나솔루션. 과거에는 하나솔루션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부터는 OCI에 집중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 4만원 회복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4만원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4만원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고 다시 이 추세를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브 BTS가 미국 오프라인 공연을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열린 이후에 거의 뭐 2년 만인데 11월 27일, 28일 그리고 12월 1일, 2일에 뭐 LA에서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지수가 약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 중에 속해 있다라는 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이런 뭐 엔터 3, 4주, 엔터 이제 4사죠. 엔터 4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칼럼도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전력난 때문에 공장들이 좀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섬유주 관심 갖는 분들 최근에 뭐 한세실업이나 뭐 영업무역 이런 쪽 관심 갖는 분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세실업은 22,000원 유지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베트남이 이번 주에 봉쇄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면 해제가 아닌 50% 가동이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중국의 염색하는 염색처들 쪽이 이제 당분간 주 3일만 일한다라고 합니다. 자, 주 3일 일하는데 이게 24시간 풀가동을 둘렀던 공장들을 주 3일만 하라고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섬유업종 쪽에서도 일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유업종에 최근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위 사항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대표적인 종목으로 치면 저희는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뭐 기존에도 뭐 그렇게까지 관심 갖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관심 갖지 않을 예정이다. 라는 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입고율이 좀 저조하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여부를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뭐 투자를 고려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약간 더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괜찮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유주 보시는 분들 이런 사항들 체크하시고 보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